자, 오늘은 1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문제는 엄청 지문은 긴데 쭉 읽어오면 별 내용 없어요. 우선은 핵심적인 거 보면은 EDT의 적정에 사용된 지시작 중 하나인 칼마자이트라는 게 있대요. 근데 얘는 3양성작선 산이고 H를 다 붙인 상태를 H3IN이라 표시하고 H를 다 잃어버린 형태를 IN만 3가로 표시한대요. 그리고 PK1은 알려주지 않았고 2와 3만 알려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3가 4가 H3IN부터 시작해서 하나 버리면 H2IN 마이너스 또 하나 버리면 HIN-2가 최종 IN-3가 그 다음에 PK1은 8.1이고요. PK2는 8.1이고 PKS는 12.4래요. 자,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칼마자이트 지시학의 pH 범위에 따라 유리 지시학의 색깔을 보여준다면서 밑에 표가 pH가 PK2보다 작을 때는 붉은색. 자, 여기 8.1 기점으로 그 아래면 바로 이들 화학종이 주된 화학종이 되겠죠. 이때는 무슨 색깔? 이때는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된 화학종일 때는 붉은색. 그 다음에 PK2와 PK3 사이. 이때는 푸른색. 누가요? 바로 세 번째 화학종이 주된 화학종일 때 이때는 푸른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KS보다 클 때, 이때는 IMR 3가가 주된 화학종이 되겠죠. 이때는 무슨 색깔? 이때는 오렌지 색을 띈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실제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구리 금속 양이온을 EDT로 적정한다는데, pH 10에서 적정한대요. 그러면서 그때의 색과,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칼메자이트 지시학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칼마자이트 지시학의 주된 화학종이 무엇이냐와 그 다음에 그때 색깔을 바르게 짝지은 걸 골라라 했어요. 그럼 pH 10이 바로 여기 한가운데 여기쯤이죠. pH 10은. 그러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다? HIN-2가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푸른 색깔.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문은 뭐 거창한데 최종 질문은 굉장히 심플한 pH 10이니까 이와 같이 되더라 하면서 뭐 답은 간단한 그러한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182번 문제. 자, 182번 문제는 가열곡선에 나와 있죠. 지문을 보면 일정량의 얼음을 시작으로 해서, 얼음부터 시작해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까지 간 이유는 상변화가 한 번, 두 번 일어났으니까 기체까지 상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아무튼 우선은 가열곡선 이렇게 나왔고,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기억번, 수증기의 비열과 물의 비열, 둘을 비교하래요. 자, 비열. 액체상과 기체상 비열 비교하는데 비열은 뭘로 비교하면 되죠? 바로 여기 기울기 가지고 하면 되죠. 기울기는 소위 비열 CS 이거와 무슨 관계?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비열은 작은 거죠. 비열이 작은 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바로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니 기울기는 급하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둘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기체는 이와 같이 가장 급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고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고체의 기울기는 이거고요. 액체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급한가요? 급한 정도는 현재 액체가 더 완만하고 고체가 더 급하죠. 그러면 기울기는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고체 마지막으로 액체. 따라서 비열 같은 경우 기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증기의 비율은 물의 비율보다 크다나 작다 해서 틀렸죠. 또는 뭐 기체는 항상 고체와 액체는 비율이 바뀔 수 있어요. 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고체와 액체는 비율이 크기 비율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기체는 항상 작게 돼 있어요. 액체나 고체보다. 자, 이렇게 해서 가번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BC 구간은 어딘가요? 여기 바로 어는 지점, 녹는 지점이죠, 녹는 점. 액체와 고체가 공존한다. 이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구간, 자, 바로 이 구간 끓고 있는 데죠.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 그래서 두 가지 상이 공존한다. 해서 나번 맞았죠? 정확하게는 두 가지 상태나 두 가지 상이라 해야 되는데, 자, 뭐 크게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공유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나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다번 CD 구간에서 분자 운동 속도는 AB 구간보다 크다. 자, 분자 운동 속도란 것은 얘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 T. 여기는 똑같은 물에 대한 H2에 대한 거니까 분자랑 동일한 거니까 온도에 루트 씌운 거 이거에 비례한다. 아무튼 온도에 관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AB 구간은 바로 어딘가요? 바로 여기 고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CD 구간 여기 액체. 온도는 누가 더 크다? 액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유동성도 누가 더 커요? 고체보다 액체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액체 구간, CD 구간이 운동속도 더 빠르다 해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나와다.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3번 문제. 183번 문제는 비휘발성 물질 포도당, 설탕, NaCl, CaCl2 수용액 어느 점? 자, 용액이 끓는 점. 죄송해요. 용액 총괄성 관련된 문제네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포도당은 물 100g에 몰 질량은 180이라는데 딱 10분의 1인 18g 넣었대요. 그럼 얼마 넣은 거예요? 0.1몰. 그런데 물의 양은 또 0.1kg 있으니까 얘는 몰랄농도 얼마? 1몰랄농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점은 얼마? 마이너스 1.86.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점 내린 변화량. 이것은 몰랄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KF, 그 다음에 곱하기 반토 분자 I까지 하면, 현재 포도당은 I가 1인 거는 확실하죠? 1. 얘는 1. 그 다음에 몰랄 농도 얼마? 1. 그때 변화량이 얼마? 1.86.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로, 첫 번째 데이터 이걸로 KF,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86 도시 퍼 몰랄 농도다. 뭐 이런 정보 주는 정보. 자, 그 다음에 또 I는 아무튼 얼마? I는 1이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설탕은 역시 10분의 1. 그러면 역시 1몰랄 농도인 거죠. 위에 같이 1몰랄 농도. 나머지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면 NaCl 58.5가 몰 질량인데 딱 10분의 1. 역시 1몰랄 농도가 되겠죠. CaCl2 역시 1몰랄 농도네요. 그런 다음에 봤더니 어느 점은 1.86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자, 뭐 설탕까지도 I는 얼마? 1. 그런데 NaCl은 딱 몇 배요? 딱 2배죠. 그러면 I는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aCl2는 얘는 몇 배? 3배요. 그럼 I가 얼마? I가 3인 거네요, 지금. 그러면 I 때문에 몰랄 농도는 다 동일한데, 몰랄 농도 동일한데 I 때문에 어느 점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누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바로 5번밖에 해당되는 거 없겠죠. 자, I가 크니까 입자수가 그만큼 입자수 더 많고는 어느 점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은 5번.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183번 문제 답은 5번. 자, 이번에는 184번 문제. 표는 기체 가나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압력, 온도, 밀도 뭐 데이터만 쭉 있네요.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분자량을 비교하래요. 가와나 분자량 비교하는데 현재 분자량은 PV는 nRT 우선 써놓고 그 다음에 분자량은 몰수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RT. 그러면 분자량이라는 것은 이걸로 정리하면 PV의 질량 곱하기 RT. 인데 질량 정보가 없고 밀도 정보가 있죠. 그러면 여기 부피와 질량 이 부분이 밀도더라. 그래서 밀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P분의 밀도 곱하기 RT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R은 0.082, 그 다음에 온도는 섭씨로 바꾸면 얘가 303 칼빈이고 얘는 288 칼빈이고 역시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걸 대입해서 압력 1기압 밀도는 그람 퍼 리터로 되어 있으니까 됐네요. 질량은 그람, 부피는 리터니까 이거 각각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량은 A는 밀도 0.08, R 0.082, 온도 303 이렇게 대입해서 분자량 구하면 이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밀도 1.3, R 0.082, 온도 288, 압력은 1기압 해서 대입해서 구하면 얘는 30.7g/몰 나오고요. 그러면 우선은 가가 나보다 분자량 작다. 우선 바로 맞았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다도해보면 얘는 56 정도 나와요. 56 정도. 자, 그러면 분자량은 가나다 순으로 지금 커지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거 평균 온도 에너지. 평균 온도 에너지는 오직 뭐에 온도만 비례한다. 이거에 의하면 가와 나 온도 누가 더 높죠? 바로 가가 더 높았죠. 그러면 가가 온도 에너지 더 크다. 맞았죠. 그 다음에 3번 가가 이상기체에 더 가까운 행동을 한다. 만약 이들 전부 다 실제 기체라면 이상기체 가장 가까운 건 누구겠느냐 하면 이상기체 가까운 건 누가 되겠어요? 분자 인력 작고 사이즈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이들이 전부 다 만약 무극성 분자라면 뭐 분자량이 2 하면 이건 H2 이런 거죠. 그러면서 분자량 작은 거 사이즈 작은 거 한다면 가가 이상기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죠. 약간 좀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선 가가 분자는 제일 작으니까 이상기체 가까울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나의 평균 운동 속도는 다보다 크다. 자, 평균 속도 VRMS 이런 평균 속도는 루트 n분의 t죠. 그러면서 나와 다는 온도가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작은 게 속도가 더 빠르다 하면서 분자량 나가 더 작았죠? 그러면 나가 다보다 크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하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1g의 몰수를 묻는 거죠. 그럼 1g의 몰수는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량분의 질량 1g. 분자량이 역수네, 역수. 그러면 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나 다가 꼴찌. 이 순서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가 제일 많다. 가가 제일 많다. 내가 다는 제일 작다.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3번 보기가 좀 약간 좀 그런데 5번이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85번 문제는 얘는 분자 분광학에 관련돼서 암기적 요소가 다분한 놈이죠. 우선 제일 먼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이는 분자의 회전을 살피는 거예요. 가시광선 하면 얘는 UVM 비접을 해가지고 얘는 전자전이 하면서 가장 유명한 게 형광과 인광 이런 거. 적외선이 바로 이 문제에서 묻는 분자의 진동. 그 다음에 자외선.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가시광선과 자외선, UVM 비접을 해서 전자전이. 그 다음에 마지막 X선은 얘는 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고체 결정 구조에서 핵의 위치. 그래서 얘는 고체의 결정 구조 판단에 사용되는 분광학에 이용하고 X설 회절 뭐 등등 해서 고체 결정 구조 판단하는 데 써먹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이용한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한 UVM 비접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는 뭘 쓴다? 농도 측정. 피어 람버트식 해가지고 농도래. 흑광도 A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흑광계수 곱하기 셀의 길이. 이 식을 쓰면 흑광도 측정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몰 농도를 알 수 있다. 이런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 회전해서 마이크로파 원자계선 이용해서 분자 회전 하면 얘는 분자의 질량, 그 다음에 결합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진동. 얘는 IR 스펙트럼 해가지고 얘는 작용기 파악에 써먹는다. 작용기 파악. 그 다음에 이 분자의 진동 가지고 질량, 환산 질량도 구하기도 하는데 질량은 회전에서 더 많이 써먹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결합각 요거에 좀 더 포커스 맞춰지고 질량은 분자량에서는 매스 스펙트럼, 질량 분석기 이걸 또 사실 활용하죠.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적어드린 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핵스핀 핵의 회전 핵스핀 얘가 바로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핵스핀을 연구하고 이 핵스핀 연구한 게 바로 가장 유명한 게 프로톤 NMR 그럼 이는 수소의 화학적 환경을 판단할 수 있다. 최종 분자 구조 예측.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분자 구조 예측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IR과 그 다음에 NM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량 측정해서 질량 분석기. 질량 분석기에서도 역시 뭐 거대 분자로 넘어가면 말디, 토프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단백질의 분자량도 측정하고 막 그러죠. 말디, 토프 이전에는 총괄성 중 대표적인 게 삼투압을 이용해 가지고 고분자의 분자를 측정했었죠. 지금은 잘 안 쓰고요. 뭘 쓴다? 말디토프. 자, 이렇게 분광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꼭 별표했죠? 별표해 주시고 꼭 요거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것 마냥 혼자서도 쓸 정도로 숙제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186번 문제. 자, 186번 문제는 농도 환산에 대한 건데, 자, 질량 퍼센트로 28%짜리 암모니아를 희석해서 0.1 몰롱도 암모니아 0.5리터를 만들고자 한대요. 그때 이 용액에 필요한 부피가 얼마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요? 우선 28%짜리. 얘를 뭘로 바꿔라? 얘를 몰롱도로 바꿔라. 몰롱도로 바꿔서 그 다음에 희석. 그 다음에는 희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희석. 여기가 1단계, 2단계. 자, 그러면서 1단계 28%짜리 우선 100g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암모니아 얼마? 28g 있는 셈이고 28g 얘는 몰질량이 얼마? 나누기 분자량 17로 나눠주면 얘는 1.65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몰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로서 부피가 필요하다 하면서 부피는 밀도 곱하기 질량이죠. 그러면서 밀도가 얼마? 0.9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부피는 얘는 0.9분의 100 밀리리터. 근데 우리는 리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터로 바꾸면 0.9분의 0.1 리터, 즉 9분의 1 리터. 자, 그러면 부피와 몰수 다 구해냈으니까 이 정보로부터 몰 농도를 먼저 찾으면 처음 암모니아의 농도는 얼마다? 얘는 9 곱하기 9분의 1분의 1.65 해주면 9 곱하기 1.65에서 14.8 몰 농도 찾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 희석하면서 14.8 몰 농도짜리 V 밀리리터. 자, 여기 밀리리터가 V 밀리터. 이것의 곱은 나중 몰농도 0.1 몰농도짜리 500ml, 0.5 리터, 즉 500ml 해서 V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V를 구하면 그 V 값은 3.37ml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됐죠? 자, 이러한 농도 환산 정도는 손쉽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87번 문제. 자, 화합물의 색을 띠게 하는 원소는 뭐냐 하면서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할로겐, 비활성 기체, 전이 금속. 좀 질문이 좀 굉장히 너무 광범위한데 여기 전이 금속, 창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4번 저는 이렇게 했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88번 문제. 자, 이는 총괄성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인데 총괄성. 자, 아는 대로만 쭉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해설을 보면서 참고하라. 해설은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냥 해설 보자. 자, 189번 문제. 아래는 카드뮴 금속 이온과 리간드 사이의 착물 형성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 하면서 물이 6개 있는 데다가 EN을 2개 넣었더니 트랜스로만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은 4개의 아민, 메틸아민을 넣었더니 역시 4개가 치환됐네요. 역시 또 트랜스로 물 2개가 트랜스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만들어진대요. 우선 이렇게 2개의 반응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질문부터 창물 반응은 루이스 산염기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위 창물 A와 B에서 루이스 산은 누구예요? 루이스 산은 비고온에서 받는 애 바로 누구죠? 바로 카드뮴. 카드뮴이 지금은 물과 창물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이게 루이스 산이다. 이게 바로 루이스 산이다 하면서 1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A, B 창문에서 한 자릿수 리간드 모두 골라라 하면 그러면 물이 한 자릿수 리간드였고요. EN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메틸아민 CH3NH2 이것도 한 자릿수 리간드죠. 이렇게 2개가 한 자릿수 리간드. 그 다음에 3번은 2개 중 더 안정한 창문은 누구냐? 킬레 디펙트. 킬레 디펙트에 의해서 A에서 만들어진 창물이 B에서 만들어진 창물보다 더 안정한 거죠. 킬레 디펙트가 뭐예요? 자, 킬레 디펙트는 첫 번째 반응 엔트로피와 두 번째 반응 엔트로피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반응은 총 개체수 몇 개? 3개에서 몇 개로 되고 있어요, 지금? 5개로 되고 있죠. 개체수가 2개에서 5개로 증가.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처음 개체수 몇 개? 처음 개체수 5개, 그 다음 반응 후에도 5개. 개체수 변화 거의 없죠. 그럼 엔트로피는 누가 더 크다? 첫 번째 반응이 더 크다. 둘 다 양수일 거예요. 둘 다 양수일 건데 A가 더 큰 양수이다. 그러면 깁스에너지,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엔트로피가 더 큰 A 반응이 더 적다. 더 적으니 최종 델타 G0는 마이너스 R 깁스에너지 변화량, 표준 깁스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RT ln K 이것에 의해서 표형상수 K는 누가 더 크다? 위의 반응이 더 크다. 이게 바로 킬레 디펙트죠. 여러 자수 리간드가 붙을 때는 정반응 시 개체수 증가해서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 이때 엔탈피는 서로 비슷하죠. 엔탈피는 서로 비슷. 자, 이것까지 포함해서 써놔야 돼요. 이게 바로 킬레 디펙트고 이것에 의해서 A에서 만들어진 작물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90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별표 좀 해주시고요. 유효 숫자. 시험의 출제 빈도는 낮은 거긴 한데 편의시험 여러 군데 보다 보면 분명히 맞나요. 그러니까는 꼭 유효 숫자 공부해 갖고 가야 돼요. 첫 번째로 덧셈 같은 경우 1.021 더하기 2.69 우선은 둘을 더하면 3.711 될 텐데 여기서 소점 밑으로 2개 있고요. 밑에 것도 위에 건 소점 밑으로 3개 있고요. 아래 건 2개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적은 수를 갖고 있는 요거에 맞춰요. 그럼 소점 뒤로 2개. 유효숫자 개수 맞춘 게 아니에요. 소점 밑으로 있는 숫자에 가장 작은 걸 맞춘다. 그럼 얘는 3.71 해서 유효숫자의 개수 몇 개? 얘는 3개.
자, 그 다음에 빼기도 마찬가지로 푸는 거죠. 빼기도 마찬가지. 12.30 빼기 1.63 해주면 우선 10.67인데, 자, 소점 밑으로 2개, 여기도 소점 밑으로 2개. 그러면 마지막에도 소점 밑으로 2개 맞춘다. 자, 그러면서 이런 유숫자. 요거 그대로 다 쓰면 되네요. 10.67 해서 유숫자 몇 개? 유숫자 4개네요. 4개.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곱셈과 나눗셈 있는데 얘는 가장 작은 유숫자 개수에 맞추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 3번 같은 경우는 4.321 곱하기 9.21 해주면 얘가 39.7964라는데 앞에 수에서는 유숫자 몇 개? 4개. 두 번째 숫자에서는 유숫자 몇 개? 3개. 그럼 여기도 역시 3개로 맞춰서 3개로 맞춘다. 하나, 둘, 3개로 맞추면서 그 다음 거에서 반올림 해주면은 39.8이라 써줘야 되고 이때 유숫자 몇 개? 3개. 자, 그러면 이미 답 나왔죠? 유숫자의 개수가 다른 하나 하면 답 몇 번?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계속 풀게요. 자, 4번에서는 나눗셈에서 0.0.0602 나누기 2.113 곱하기 10의 4승이래요. 그러면서 위에 거는 유숫자 몇 개인가요? 자, 앞에 있는 0들은 유숫자 아니죠? 그러면서 602 이렇게 3개만 유숫자 3개, 아래는 2, 1, 1, 3 모두 유숫자 4개가 유숫자. 그중 작은 거에 맞춘다. 3에 맞춘다. 하면서 우선 나온 결과물은 2.84903 곱하기 10의 마스 6승인데 유숫자 3개 앞에부터 하나, 둘, 3개 하고 네 번째에서 반올림, 소점 셋째에서 반올림 해주면 얘는 유숫자를 고려하면 2.85 곱하기 10의 마스 6승 하면서 유숫자 몇 개다? 3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로그 39 계산 결과처럼 1.5911이래요. 자, 여기서 로그 안에 있는 개수, 자, 2개 있죠? 지금 유숫자가 로그 안에 있는 유숫자 2개죠? 이 2개가 유리로면 소점 밑에 있는 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소점 셋째에서 반올림해서 유숫자 고려하면 1.59가 된다면서 유숫자 몇 개? 3개.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거 반대인 경우, 즉 10에 1.59인 경우 하면 우선 결과치는 38.9045145.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유숫자를 어떻게 맞추냐면 소점 밑에 있는 개수가 여기에서 유숫자 개수. 소점 밑에 있는 개수 몇 개요? 2개죠. 그러면 여기서 유숫자는 2개까지만. 하나, 둘까지만. 그러면 9에서 반올림해서 얼마나 쓴다? 39 또는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승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로그와 지수 계산 서로 반